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세미나 제2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이다사이트의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편으로 진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김희연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사이트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2편 진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이제 순서는 먼저 진동과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 고유 진동수라고 하죠. 그 고유 진동수가 어떻게 공진을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는 실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의 주제가 괜히 진동으로 저희가 이제 채택을 한 게 아닌데요.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우선 말씀드릴 게 저도 제 차는 현대차입니다. 네, 저도 현대차입니다. 그렇죠.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저희가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뭐 부품과 조립 편차라든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자동차 진동이 발생했고, 그 진동은 소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소음은 요즘 이제 감성 설계라고 하죠. 그 소비자들이 좀 더 감성 설계를 원하면서 자그마한 이음이나 진동에도 좀 크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에 대한 진동 이슈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실제로도 좀 요즘 고객들을 만나시면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에서는 이 진동이라는 분야를 뺄 수가 없는데요. 실제 이제 발주처,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도 이 NVH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NVH라는 거는 이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이제 고객들이 느끼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NVH 규격을 정해서 그런 그 실험 테스트 결과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설계사들은, 이 설계 기업들은 무조건 NVH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NVH는 이 소음과 진동에 의한 이제 불쾌감인데, 우선 오늘은 진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진동 쪽은 이제 공진점 검출 시험, 진동 성능 시험, 스위프 진동 내구 시험,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각 기업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시험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 시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로 있는 공진점 검출 시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진점 검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부품에 대해서 그 부품이 가지고 있는 공진 진동수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네. 공진 진동수라는 거는 실제 공진 현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진 현상이라는 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진 주파수랑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면 이제 그 진동이 증폭된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가진 주파수 그리고 고유 진동수,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그 고유 진동수 파악하는 실험입니다. 네, 지금 이 총 세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구조물에 이 발판, 이 바닥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바닥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흔들리는가를 보는 건데,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조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무게는 동일하고 형상만 다른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그 진동을 가하는 거를 조금씩 이제 빠르게 흔드는데요. 예. 지금 조금 보이는데요. 세 번째 구조물이 지금 첫 번째 구조물 대비해서 조금씩 많이 흔들리죠. 네. 지금 이게 그 공진 현상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공진 현상이 제가 이 고유 진동수와 가진 주파수가 일치하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가진 주파수라는 거는 이 바닥이 흔들어대는 거를 이제 가진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는 진동, 이거를 가진 주파수라 이해하시면 되고,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진동, 이거를 고유 진동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점점 일치해 감에 따라서 얘가 점점 많이 흔들립니다. 네, 이 세 번째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는 4Hz인데요. 이 4Hz가 되니까 얘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점점 이제 바닥을 점점 이 가진 주파수를 점점 높여갈 건데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엄청 심하게 흔들리다가 또 조금 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두 번째 구조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구조물이 또 공진 현상이 또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세 번째 구조물은 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공진 현상이 일어난 거를 지금 회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가지고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만 피한다면 공진 현상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서 영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구조물은 고유 진동수가 다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가진이 들어왔을 때 공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두 개의 주파수가 맞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주파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더 높게 잡든 더 낮게 잡든 그걸 회피할 수 있다면은 공진 또한 회피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맞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지금 이 A 그래프와 B 그래프에 진동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게 동시에 들어온다고 보면 저렇게 더 큰 진폭으로 움직이겠죠. A 플러스 B처럼. 예, 이게 공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기계 쪽에 제조업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로 봅니다. 예, 복잡하죠? 네. 예,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가로축이 진동수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진동수비라는 거는 아까 공진 현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유 진동수와 가진 주파수가 일치하면 일어나는 현상. 예, 그래서 고유 진동수와 가진 주파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1.0이 됐을 때 가장 큰 이제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래프마다 지금 이렇게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쭉쭉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네네.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이제 감쇄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진폭이 낮아지는 건데요. 감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진동이 일어날 때 그거를 방해하는 저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동이 일어날 때 얘가 아무것도 막는 게 없다면은 그 진동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나겠죠. 네네. 근데 그게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 보면 진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그만두잖아요. 예, 근데 그 그만두게 되는 것들이 다 감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유 진동수가 있고 가진이 있고 요걸로 해서 공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거는 1대1 비율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발생을 한다. 요 내용인데 네. 그럼 방금 주신 것은 이론이랑 이제 이론과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었으면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적용했을 때는 요거를 모드 해석으로 요런 것들을 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 아까 실험을 이용해서 이제 고유 진동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손쉽게 고유 진동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모드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 다른 말로 고유치 해석, 자유진동 해석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 각 고유 진동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유 진동수에서 이제 변형하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순서는 이제 이 구조물이 가장 변형하기 쉬운 형상부터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 진동수가 이제 점차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차에서 100Hz가 고유 진동수면 2차는 640. 그렇게 쭉쭉쭉 계속 커져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차 모드로 갈수록 실제 이 구조물에서 그 해당 모드 형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1차 모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겠네요, 그죠? 네, 보통 흔히 1, 2, 3차를 저차라고 하는데 네네. 저차 모드 형상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네. 이 형상만 보셔야 되지 이 형상이 일어나는 변형량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변형 형상은 그 실제 변형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된 값이기 때문에 형상만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모드 해석을 할 때도 뭔가 주요한 변수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변수를 잡아야지만이 회피를 하든지 맞추든지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이런 운동 방정식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지만 요 운동 방정식을 푸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거에서 도출된 이 간단한 수식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이 고유 진동수라는 거는 루트 n분의 k가 되는데 이것도 어려우시다. 그러면 n분의 k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m이라는 건 질량이고 k라는 건 강성을 의미하는데 네. 결국 고유 진동수라는 거는 이제 질량과 강성의 영향을 받는다. 예, 한 번만 더 단계를 나가면 질량은 반비례 관계, 강성은 정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유 진동수는 낮아지고
강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유진동수도 커진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수식은 알 필요가 없다. 네,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n분의 k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 그것만 저희 기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좀 많이 보던 그래프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진동수가 있을 때 왼쪽으로 진동수를 낮춰서 요 공진을 회피한다는 그래프가 맞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실제 이 그 가진 주파수가 들어오는 거랑 고유 진동수랑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이제 제품이 이제 공진 현상으로 인해서 그 진동 폭이 커지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파손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진동수를 변경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흔히 가진 주파수를 바꾸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경우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진 주파수라는 거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변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제어할 수는 없고요. 그걸 만족해야 되는 제품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 진동수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이렇게 변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질량과 강성을 변화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그래프랑 좀 다른데요. 네. 뭔가 이제 그 진동의 세기를 낮춘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그럼? 네, 이거는 고유 진동수를 이제 변경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감쇄라는 개념이 있는데 감쇄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진동폭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흔히 그 이제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 그 밑에 예를 들면 마우스 패드처럼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거가 패드가 있다. 그 패드 위에 핸드폰 진동이 일어나면 진동 소리가 좀 덜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고무 패드 같은 것들을 이제 넣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감쇄 작용을 하는 요인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동 효과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진동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걸 어떻게 실제로 활용했는가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요. 저희 고객사입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미 납품한 제품이 6000rpm 테스트에서 크랙이 발생했다가 문제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발주처에서는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것을 요구했고 저희와 함께한 실무자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석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크랙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결국 진동 평가를 수행하려고 했죠. 즉 6000rpm에서 과연 크랙이 발생하는가가 중요 포인트였고 이때 실제로 이게 진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 할 때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요거를 실제로 하지 않고 저희가 해석으로 이제 돌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기가스 촉매 장치 커버를 저희가 모드 해석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좀 어땠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해석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이제 구조 해석을 하기 전에 문제 정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제품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공진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가진 주파수와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제품에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이 모드 해석을 통해서는 고유 진동수를 도출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에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의 조건이 4기통의 4사이클에 1회전에 4사이클 도는 6000rpm 시 이제 공진 주파수를 이 내부적 계산을 통해서 200Hz라는 거를 뽑아냈고요. 그러면 이 제품의 가진 주파수는 200Hz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모드 해석을 했을 때 고유진동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고유진동수 값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모드 해석을 수행을 하면 지금 이렇게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차 모드에서 발생했던 이 202.2Hz. 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 그 가진 주파수가 200Hz고 1차가 가장 변형이 쉬운 차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202.2Hz다. 그러면 거의 그 비율이 1.0에 가깝기 때문에
그 공진현상으로 인한 진동폭이 엄청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현상으로 인해서 제품 파손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그냥 이대로 판단을 하고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요 형상을 바꾸던가 뭐 네. 재질을 바꾸던가 네. 아까 배운 내용에 따르면은 그런 내용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실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이제 가진 주파수는 지금 200Hz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건 고유진동수를 바꿀 수밖에 없고요. 고유진동수 아까 공식 기억하시나요? M분의 K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루트 n분의 k지만 네. n분의 k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량과 강성만 조절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끝부분에 저희가 공유를 넣어서 비드를 추가해서 이제 강성을 높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유 진동수가 202.2Hz에서 214.2Hz로 이제 올랐고요. 그러면 거의 한 뭐 10Hz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진동의 그 공진 현상의 그 영향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설계하는 이 부분에 이제 비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했더니 이제 240.4Hz라는 거 나왔고요. 그러면 실제 초기에 발생한 202.2Hz에 대비해서 20%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공진 현상을 회피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설계안까지 뽑아냈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직접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자동차 부품은 금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이 금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2차 설계안을 만들 때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금형이 비싼 건 아시죠? 너무 비싸죠. 네. 네. 근데 금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일단 많이 들 거고 그리고 금형을 제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지금 발주처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금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뽑아낸 최종 설계안인데 지금 두 번째 설계안에서 나온 이제 비드 추가와 네. 이제 첫 번째 이 부분 그 공유를 줬던 부분에 이제 트림을 그냥 길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설계안을 이제 채택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이 최종 설계안에 대해서 모두 해석을 해보니까 실제 고유진동수가 250.8Hz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 가진 주파수인 200Hz와 격차가 상당히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공진 현상을 회피했다라는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계안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잠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동에 대한 얘기로 이제 진동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 또 진동수를 회피하는 설계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고요. 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 아래 연락처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또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자동차 업계에 이렇게 방문을 좀 드리면 실제 이제 이 진동이라는 이슈는 빠질 수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항상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찾아뵙지 못한 분께도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예, 이거 말고도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2편까지 마무리됐고 제 3편으로 돌아올 날 기다리면서 마지막 또 김희한 파트장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